내가 절대 이강인 팔지 말라고 했는데 감독 지시 불이행 및 신체 능력 부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발렌시아가 그를 이적시킨 것이라는 폭로가 나오며 화제입니다. 렐레보는 9일 발렌시아를 이끌었던 호세 보르달라스 감독은 자신이 받은 비판 중 이강인의 자유계약 방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가 기대하던 유망주였는데요. 2011년 뉴스에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자랐고 발렌시아 역시 이강인의 잠재력을 일찍부터 알아봐 바이아웃 8천만 유로 1130억 원을 설정해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시즌 1군 팀으로 승격한 이강인은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새 시즌간 61경기 출전했지만 대부분 교체로 출전하며 점점 입지가 줄었습니다. 결국 이강인의 선택은 이적이었습니다. 이강인은 뛸 수 있는 팀으로의 이적을 추진했고 지난 여름갓 승격한 마요르카로 새롭게 둥지를 틀었었는데요. 이강인은 2025년까지 4년 계약을 맺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은 2021년도 시즌을 앞두고 발렌시아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9위로 시즌을 마쳤고 코파델 레이 9강컵 준우승이라는 성적을 냈습니다. 그러나 구단과 상호합의 하에 시즌 종료 후 팀을 떠났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이 팀을 맡자마자 이강인은 이적했는데요. 발렌시아는 마르쿠스 안드레 영입을 위해 논유럽 쿼터 자리를 만들어야 했고 결국 이강인을 제값에 팔지 못하고 자유계약으로 풀어줬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은 이강인을 써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내야 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발렌시아는 이강인에게 상호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마요르카에 이강인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FA로 풀어줬습니다. 2021년 여름 발렌시아는 재정 위기를 겪으며 주요 선수들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강인이었습니다. 당시 이강인도 출전 시간을 원하며 이적을 원했습니다. 특히 발렌시아는 논유럽 쿼터가 필요했습니다. 이강인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발렌시아는 안드레 등록을 위해 이강인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마요르카가 행운을 맞이했습니다. 이적료 없이 마요르카가 이강인을 영입했습니다. 최고의 유망주였던 이강인을 논유럽 쿼터 자리를 만들기 위해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은 발렌시아 프런트는 내가 도착하자마자 이강인을 팔겠다고 말했고다면서 나는 놀랐고 그가 최고이므로 팔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렐레보는 보르달라스 감독의 인터뷰 내용은 발렌시아 경영진에 의해 거부됐다. 또 거짓이라고 평가했다며 보르달라스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발렌시아에서 보고받은 것이 사실과는 달랐다. 당시 발렌시아는 이강인이 감독의 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를 떠난 뒤 본격적으로 성인 무대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첫 시즌 주전 경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두 번째 시즌부터 경기 조율 능력, 영향력 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지난 시즌 라리가 6골 6도움을 올리며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PSG 등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경쟁 끝에 이강인을 잡은 것은 PSG였습니다. 이강인이 프리시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은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를 하기에 충분한데요. PSG는 킬리안 음바페가 팀을 떠나면서 공격에 큰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이강인을 비롯한 기존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다음 시즌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강인이 있습니다. 이강인은 최근 PSG가 치른 두 번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해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8일 슈투름 그라츠와의 친선 경기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나 측면 공격수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해 안정적인 경기 조율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독일의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풀타임을 소화하며 다시 한번 인상을 남겼습니다. 슈투름 그라츠전 이강인의 패스 성공률은 무려 96%. 드리블은 2회 시도에서 모두 성공했고 긴 패스도 6회 시도 중 5회나 성공시키며 83%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낮은 위치에서 활동하느라 수비에 가담해야 하는 상황도 많았는데 이강인은 태클 성공 2회와 지상 경합 성공 10회를 기록하며 수비에서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강인이 받은 평점은 7.5점으로 최고 평점이었습니다. 11일에는 자신의 본래 포지션 중 하나인 오른쪽 측면 공격수 위치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패스 성공률 93%, 슈팅 2회, 드리블 성공 1회, 크로스 성공 1회, 리커버리 3회 등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고 이날도 팀 내 가장 높은 평점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강인은 두 경기에서의 활약으로 자신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지 스스로 증명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PSG는 지난달 익명의 PL 클럽으로부터 이강인에 대한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중동 자본을 등에 업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는 루머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PSG가 이강인을 팔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강인의 이적설은 루머에 그쳤습니다. 이어 김민재의 전 소속팀인 나폴리도 이강인과 연결됐습니다. PSG가 음바페의 대체자로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오시멘의 이적료가 워낙 비싸니 나폴리 측에서 먼저 지불 구조를 이적료와 선수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폴리는 PSG가 내놓을 트레이드 카드로 이강인을 지목했는데 PSG가 곧바로 협상을 접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할 계획을 세운 PSG의 플랜에서 이강인이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은 이강인을 리그 최고 연봉자로 만들 생각도 갖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의 산티 아우나는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이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PSG와 이강인에게 초대형 제안을 건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뛰는 선수들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세계적인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로 만약 이강인이 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호날두가 받는 2억 유로 약 2,982억 원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이제 막 B클럽에서 도전을 시작한 이강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적설과 별개로 이강인의 활약 자체에도 많은 기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PSG 관련 소식을 전하는 PSG 리포트는 이강인은 지금까지 프리시즌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강인이 새로운 시즌에 어떤 활약을 보여줄 것인지 기대된다. 이강인은 파리에서 적응을 마쳤다. 그는 톱플레이어다. 라며 이강인을 극찬했습니다. PSG 리포트처럼 이강인의 두 번째 시즌을 기대할 이유는 충분한데요. 이강인은 지난해 여름 RCD 마요르카를 떠나 PSG에 입단했으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참가 및 부상 등으로 주전 경쟁에 집중하지 못했고 선발과 벤치를 오가며 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시즌에는 국제대회가 없기 때문에 팀에 머무르며 온전히 주전 경쟁에 모든 걸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강인의 프리시즌 활약은 이강인의 주전 경쟁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음바페가 빠지면서 남은 선수들의 공격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프리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시즌 초반에 감독의 선택을 받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아가 이강인이 PSG의 새로운 핵심으로 올라서는 모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바페처럼 폭발력이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이강인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플레이 메이킹으로 팀의 에이스 노릇을 할 능력이 충분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